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군 24시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강력입니다. 오늘도 전 북한군 총참모부 직속 465 군부대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김진향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한 일주일 만에 뵙지 않나요? 네. 오랜만에 뵀었죠? 네. 네. 오랜만에 또 마이크 앞에 선 소감이 어때요? 처음보다는 그래도 오래간만이지만 괜찮아요. 아, 그래요? 좀 익숙이 됐구나, 이제는. 예, 네. 세 번이니까 조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너무 빠르신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통참모부 직속 465 군부대에서 통신병으로 있었던 김진향이라고 합니다. 전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부대에서 일어나는 특히 여성 부대에서 북한에서 일명 혼합중대라고 하잖아요. 여자 남자 혼성중대. 네. 예, 이런 데서 일어나는 성추행, 성폭행 그리고 연애 문화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북한군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 피부병. 예, 북한군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다음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저는 피부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뭐 총참모부 직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 구분대 제가 생활하던 데서는 피부병이 진짜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진영 씨가 근무하던 부대에서는 그런 병이 없었는지. 저희 그 군대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한 명이 걸리니까 막 공기 전염이 되고요. 온 중대가 다 알아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오미라는 게 있잖아요. 막 온몸에 갑자기 퍼지는 사람이 있고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만 저도 걸렸댔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걸려가지고 또 평양에 갔어요. 근데 저는 온 몸에 안 나고요. 팔 있잖아요. 여기 굽혔다 폈다 관절 부위에 하나 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몸에 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전화를 해가지고 몸이 가렵기 시작하고 저도 또 막 이런 알레르기 남들보다 이렇게 피부가 좋지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앓더라고요. 그래서 중대에 그런 병이 퍼진다고 해가지고 또 미루 전화를 했어요. 막 다 같이 머퍼라는 게 막 정돈하면서 놓고 낼 거 없잖아요. 근데 격리를 일단 시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게 어떻게 되지? 오늘은 한 명, 내일은 2명 하면서 온 중대가 거의 막 옴이 걸려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평양에 갔는데 저는 이게 가자마자 평양에 있는 집 식구들이 다 옮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저희 작은 할머니네 집이거든요. 근데 작은 할머니 아들이 어떤 데 가냐면 허이국 있잖아요. 완전히 토대가 엄청 좁은 허이국 그런 데 갔거든요. 근데 거긴 나오지 못하는 데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긴 신체 검사도 엄청 깐깐하게 하고 지금 군대 나갈 우리 왜 막 1차, 2차 막 사람들이 와서 뭐 간부 같은 사람들이 와서 다 검열을 하고 가고 막 이런 때인데 제가 지금 갔거든요. 근데 저희 친척들도 보다가 이거는 그냥 약도 바르고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불을 같이 덮고 저를 격리하느라고 했는데 제가 몸에 없었어요. 없고 그냥 팔에 여기 하나 있고 근데 여기가 엄청 상처 하나인데 너무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려워가지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해도 너무 가려서 밤에도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집에 평양 할머니 집에 도착해서 하나, 2개씩 나오면 몸에 한 10개 정도 났어요. 그때 되니까 친척들한테 옮겨갔는데 평양 할머니가 너무 바빠가지고 약국에 가서 막 약을 샀는데 독일 아이들 뭐 이렇게 몸에 바르는 막 라틴어를 너무 써가지고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발라야 된다고 해서 그걸 발랐는데 그게 저는 말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방 없어져요. 온몸에 바로. 근데 저희 친척들은 그거 발랐는데도 안 돼가지고요. 막 엄청 고생하고 막 막내 할머니네 아들이 군대 나가야 되는데 막 상처랑 있고 어미랑 걸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할머니가 저를 그러니까 너무 허물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북쪽 여자거든요. 해룡 여자가 평양에 가서 사니까 막 그때 말로 저를 막 쌍말을 하면서 너 우리 아들 군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면서 욕하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저녁에 또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방 나왔는데 집 식구들이 모두 알았어요. 그런 사실 뭐 없는 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이거는 아닌데 사실 엄나무라는 게 있잖아요. 산마다. 그래서 없는 엄나무가 있고 엄나무가 있는데 네. 어떤 분 엄나무하고 엄나무가 또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가지가 팍팍 나는 게. 근데 엄나무를 엄나무로 착각하고 비워가지고 불 때 군대에서는 뗄나무가 없으니까 그 이제 불을 떼요. 불 떼다 보면 이 엄나무가 이제 진이 나와요. 진이 나오는데 그 진을 이제 만지게 되면 만지면 엄나무를 만져도 진이 조금이라도 묻으면 이제 엄이 없는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피부병하고 이제처럼 이렇게 생기면서 뽀드레처럼 푹 나오죠, 맞죠? 네. 그러면서 전염병이다 보니까 이게 다 옮아요. 같이 옆에 있으면. 더더라고요. 예. 진영 씨는 이저같이 뭐 그래도 할아버지의 빽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엄자마자 또 평양으로 휙 달아났네요, 그냥. 예, 가서 군 생활 한 게 아니네요, 완전히. 거의 그렇게 하면서 군 생활을 했어요. 너무 편안한 군 생활. 그래도 가 있는 동안은 뭐 한 달 많아야 2달, 3달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구분되어 있는 기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휴 때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한 보름? 한 달 동안은 너무 적응이 안 되고 막 싫었어요. 참, 아직도 진영 씨한테는 오리강, 좀 막내들 저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오리강 같은 게 많이 느껴져요, 제가 보기에.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대 나갔을 때 전방 쪽은 아무리 어물 걸리든 열병을 걸리든 무슨 병을 걸려도 고향으로 갈 수가 없었으니까 뭐 누구한테 숙림받고 부모님 곁으로 가는 게 상상도 못했어요. 예, 근데 저희 부대에서 딱 걸리면 부대에서 제리 조치를 해요. 자기 중대면 중대, 서대면 서대 조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격리시키죠, 그 근위를. 격리시켜가지고 환자들은 제일 깨끼는 아이들 걸린다고. 위생관리 잘 안 하는 애들이 걸린다. 이러면서 그냥 저녁이게 되면 야, 환자들 모여. 딱 이러거든요. 싹 모여. 낮에 사실 땀 짤짤 흘리고 엄 걸리는 환자들 땀 흘리게 되면 정말 가렵거든요. 이게 막 그거 더우면 이게 막 벌레들이죠. 균이 막 성장을 해가지고 막 진짜 온 잔등에 막 시뻘거거든요. 저녁 되게 되면 뭐야 해놓고서는 유황 있죠, 유황. 예, 맞아요. 예, 그거를 치료하지 않으면 길지 않으면 이제 소금 있잖아요, 소금. 소금을 잔등을 빡빡 이제 강내 성치죠. 예, 강내 성치를 빡빡 밀어요. 그러면 막 혼디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엄환자들은 좀 천대를 받아야 낫는다라고 하면서 진짜 이불도 안 줬어요, 모포도. 모포도 안 재고 재웠거든요. 없는다고. 그래서 참 그랬던 생각이 저도 나는 것 같아요. 저희 그 구분대도 있잖아요. 환자들 모여라 하잖아요. 근데 매일 저녁 검열을 하더라고요. 그 위생지도원이랑 군의가 있잖아요. 저희는 군의가 여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많은 부대다 보니까 여자들이 한 명한테 옮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군의가 검열을 하는데 내가 몸에 있어도 내가 있다 하는 것을 감추게 되더라고요. 저도 하나 있을 때 너무 바빠가지고 저는 없어요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엄이 안 걸렸는 줄 알거든요. 가서 막 털어놓고 막 그랬는데 그 검열을 하다가 혹시 군이라던가 그 위생지도니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넘어가잖아요. 그런 애들이 또 옮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다가 난 여기서 너무 몸이 막 근질거리고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도 같았어요. 저녁이면 검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검열해가지고 몸을 다 들고 막 옷을 벗고 막 검열을 하고 그 북한에서 그 가스 나올 때 쓰는 방독면 있잖아요. 그게가 유황을 사람이 맡으면 막 머리가 어지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투에 할 때 쓰는 방독면 있잖아요. 그게 중국에서 수출돼서 들어왔어요. 저희네 거 뭐 이게 가스통 뭐 이런 앞에 거랑 그게 다 없어지고요. 무기 소재 시간이 되면 그거를 전쟁에 쓸 수 없게 너무 부속품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장이 아마 그 꼭대기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새 거로 다 교체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투에 쓰이기보다도 유황 때문에 엄치료에 하는데 그거를 쓰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니까 너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문제는 여자 병실에만 그 한중칸 아시죠? 네네, 알죠. 한중칸이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한중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지금 짓기 시작하고
하게 됐거든요. 근데 남자들, 환자들은 여자들 한중칸에 와야 되는데 병실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한중칸은 그 화장실이 그 미생실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오만자들 남자들이 지나갈 때면 어떤 분들은 그 좀 개그맨처럼 재밌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저를 웃기느라고 방독면을 쓰고 여자 병실에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 지휘관이 와서 아무개 들어오니까 여자들은 뭐 옷을 입고 있어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막 창피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창피하잖아요. 들어오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개그적인 사람들은 또 막 방독면을 다 쓰고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자들 병실에다가 문제를 털어놔요. 그 한중칸에 들어가서 뒤쪽으로 있잖아. 화구가 바깥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동기 훈련에 들어가면서 그 떼는 나무 장작 있잖아요. 그거를 떼고 하면 그 난로 같은데 북한으로 말하면 난로 있잖아요. 네, 철통에다 그렇죠. 불 떼는데 거기다 열이 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유황을 어떻게 태우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한중칸에서는 막 어떻게 나오지 못하게 이제 지키더라고요. 막 머리가 아프대요. 근데 그 방독면을 쓰고 그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사실 그 방독면 쓰고 유해한 거 태우는데 조금 잘못하다가 죽어요. 사람 추측해서. 그 지키더라고요. 왜냐면 북한에서 흔히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친척들이나 뭐 어느 분들이 북한에 있을 때 술을 뽑는 거 곡주를 뽑을 때 덕을 서덕할 때 병균이 있으니까 서덕할 때 보니까 유황을 살짝 해가지고 서덕을 하거든요. 사람도 유황 같은 데 많이 세고 하게 되면 사람 죽어요. 이게 냄새.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방독면을 쓴 게 아니고 어떻게는 비닐방막 있죠. 비닐 주머니. 비닐 주머니에다 이제 유황을 이제 거기다 피워요. 유황을 피워놓고 딱 막아놔요. 이렇게 피워놓고 막아놓고 사람이 그다음에 그 용기 있잖아요. 거기서 싹 들어가서 여기까지 해놓고 막아요. 여기까지. 그 머리만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미라고 하게 되면 어미 머리는 안 옮아요. 그러더라고요. 얼굴에는 어문 절대로. 대부분 보게 되면 요거 팔꿈치 그리고 다리 요런데 요 짬들 얇은 살뼈들에 제일 먼저 이게 심하게 얹거든요. 거기서부터 이게 다리요, 팔이요, 잔등이요, 그다음에 얹지. 요로 엄이 올라갔다 그럼 죽는 거예요, 사람. 네, 일로 올라가면 죽어요, 사람이. 대부분 보게 되면 이 존에 다 이제 치료를 하죠, 사람들. 네. 그래서 저희 그 작은 할머니네 아들이 누가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비닐방막을 목까지 쓰고 방독면이 없잖아요, 집에는. 그러니까 근데 걔가 문제는 그 기본 그런 데 나가야 되잖아요. 허위국도 엄청 까리고 그런 데 나갔더라고요. 근데 얘가 지금 당장 나가기 한 6개월 전 됐거든요. 근데 제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한두 개 나다가 다 나섰는데 괜찮은데 걔는 온몸에 퍼지고요. 아이고, 너무 그렇게, 가려가지고 울면서 막 긁고 막 난리가 아닌 건데 저는 막 그때 나 여기 왜 괜히 왔다 막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두 개 나다가 피부가 뭐 어떻게 괜찮은지 금방 근데 걔는 유황을 화장실 있잖아요. 들어가서 앉아서 밑에다 피우고 그 목을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걔가 제일 예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나를 막 욕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왜 왔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아유 미안하다고 너무 저도 눈물 뚝뚝 뜨고 안 하겠다고 막 방막을 있잖아요. 만들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했는데 걔가 여기 상처가 남지 않았나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 다행히도 막 그렇게 그렇구나. 사실 엄 같은 거 걸리면 상처가 대부분 심하게 되면 상처자들이 낫거든요. 굽지를 못하게 했어요 걔를. 그냥 굽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굴지를 않고 막 바닥을 굽지 않은 벽을 굴으면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해서 너가 흠집이 있으면 너 불합격된다. 일생을 망친다. 엄마가 너 굽지 마 계속 이러니까 걔가 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 걸리면 잠을 못 자잖아요. 우선. 안 자더라고요. 저는 그다지도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진양 씨 같은 경우에는 첫 시기에 할머니 집 가서 옆에 사람들한테 옮겨주고 낫고, 엄도 전염병이라 다른 사람한테 옮겨주면 이 면이 약해진대요. 그게. 그래서 옮겨준 사람은. 3명, 4명한테 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옮겨준 사람은 막 성장을 하는데 내가 옮겨준 이 병은 이 면역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빨리 낫는데 이게. 금방 나왔어요. 저는 가자마자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진양 씨를 원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억가처럼 이제 뭐 그런데 좋은데 육가 거기 뽑혀가지고 이제 좋은데 가게 됐는데 그런 데는
이제 정말 피부병이라든가 이 상처들이 나도 못 가는 데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가게 됐는데 진양 씨 때문에 엄이 옮아가지고 네. 예, 못 갈 수 있는 위험이가 처했으니까 요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며칠 전에 저희 작은 할머니 아들이니까 저한테 저보다 아래 집안은 삼촌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삼촌 그냥 삼촌아 이렇게 불러줬어요. 근데 여기 덧니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육가에 덧니빨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병원에 가서 막 강짜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빨을 뽑았는데 또 막 어머고 하니까 아 나는 안 가겠다고 육가에 안 가겠다고 막 이러기도 하고 저 때문에 많이 그랬어요. 그 후에도 또 너무 낫지 않아서 저희 작은 할머니한테 지금 또 옮겨갔어요. 작은 할머니가 그 사우나, 여기 사우나 있잖아요. 네. 북한 한중칸, 평양은 다 한중칸이 많아요. 한중칸에 가서 그 약을 바르고 그 뜨거운 데서 쪼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랑 나랑 내가 옮은 다음에 할머니가 먼저 옮고 그 딸이 옮고 아들이 옮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할머니랑 저랑 그 사우나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중칸에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 우리가 그 균을 거기다 떨궈 놓지 않았을까? 그게 몸에다 발랐거든요. 문제는 발랐는데 그게 냄새가 어떤 냄새 나면요. 막 오아독스 막 이상한 그 머리가 막 아프더라고요. 독일 약이 있잖아요. 근데 여느 때 이렇게 바르면 살짝 그러니까 거기다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괜찮았는데 그게 열하고 접촉되면서 맞아요. 불에 들어가니까 그 한중칸이 있잖아요. 사우나 칸이 막 이상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에나멜 칠할 때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게 아마 그 병균하고 어떻게 합성이 되면서 엄균하고 막 사온몸을 있잖아요. 칼로 째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은 할머니랑 저랑 막 뛰는 거예요. 그 안악에서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몸을 있잖아요. 누가 칼로 막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아요. 그 약이 지금 열하고 반응하니까. 근데 후에 물어보니까 그 약은 열하고 반응하는 약이 아니고 그냥 바르는 약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왔는데 그 뜨거운 데 있다 바깥에 나와서 몸에다가 물을 막 기얹으면 괜찮은데 조금 열이 생기자 하면 고춧가루 먹었을 때처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만 칵 둘이서 그냥 끼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1시간 동안 울고불고 했어요. 아 너무 기억이 잊혀 안 돼요. 다행인 것은 청참호 직속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좀 그래도 백이 있다 보니까 엄이 옮자마자 평양에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다행스러운 거죠. 불행스러운 거는 가서 엄 가족에게 친척들한테 다 엉켜졌다는 거 그거고 사실 엄 환자들 이제 이야기하는 거 하다 보니까 참 생각나는 게 슬프기도 하고 정말 그런 병을 빨리 치료할 수도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못 받아서 약이 없어서 옮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또 피해를 받고 그리고 한중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궁금해진 게 평양의 한중칸 대한민국에 사우나 가봤을 거잖아요. 어때요? 아, 거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그 조건이 더 많이 발전되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평양은 작아요. 작은데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그 똑같고요. 여기처럼 나무 건식 있잖아요. 건식이죠. 그러니까 나무 그 콘크리트에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거기 올라앉을 수 있고요. 청진에도 많고요. 열 보정은 뭘로 해요? 그 난로 있잖아요. 철. 철에다 바깥에서 불을 떼면 그러니까 북한에는 청진에도 가루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로 하는 거 아니죠? 아니요, 가스로 안 하고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청진은 화학 선철이랑 녹이고 제철? 네, 제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쓰는 거는 중국에서 나오는 가루탄 있잖아요.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탄이 있어요. 콕스 같은 거. 예, 맞아요. 그거를 사서 불을 떼가지고 사람들 오면 해가지고 돈벌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하고 똑같아요. 안 하게 보면 구조가. 거기 물을 뿌리면 열이 더 세게 나더라고요. 증기로 해가지고요. 그 대신에 사와하고 나왔는데 이제 막 열을 막 봐서 이제 땀이 뿔뿔 흘리며 나왔어요. 한중칸에서. 근데 나오면 뭐가 없어요? 더운 물이 없죠. 있나요? 더운 물이 있는 데가 있고요. 없어요. 자체로 없어요. 없죠. 수돗물로 더운 물 나는 데가 없죠. 북한은. 수도로 더운 물은 안 나오고요. 그 어떻게 기계 탱커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거기 더운 물을 어떻게 덮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이 있어가지고 그 관이 달아가지고 어떻게 어느 노선에서 그걸 그러니까 더운 물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물. 그러니까 그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시간이 흐르면 저는 생각나는 게 아직도 저도 그런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사우나.
북한에서 한중 간에 많이 다녀봤는데 네. 대부분이 찬물이에요. 그렇죠. 예, 더운 조금씩 있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음. 그 더운 물을 공급을 못 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금방 예, 퍼쓰더라고요. 그리고 다.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수많은 사람이 정말 그 탱크 하나 놓고서 물을 퍼쓰기 때문에 어지러워요. 어지럽다는 맞아요. 정도가 아니고 밑에 막 때랑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네. 막 사람 없으면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들어가서 씻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모르시죠 그거. 그렇게 하면 못 가지요, 그런데. 들어가서 몸 씻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첫 시간에 가게 되면 처음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없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없으면 그때는 문 딱 하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 물 안 뿌리고 해요. 들어서 씻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때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포 가지고 물 끼얹고 찬물을 끼얹고 또 들어오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제대로 보장이 또 안 되니까 이제 물 뿌린다고 했는데 그게 열이 제대로 보장 안 돼서 그래요. 맞아요. 그거.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물을 칵 뿌리게 되면 그 중기가 나가서 네. 사실 건강에 나쁘거든요. 그거 그렇죠. 사람한테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니까 그죠. 상식이 어긋고 무식하다 보니까 그냥 그냥 더 땀을 낼 수 있다. 이거 하나로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참 대한민국의 사우나야 정말 현대적이죠. 네,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저희 구분대에도 그 한중 칸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냥 바깥에 화장실 그쪽 이제 위생실 쪽보다도 조금 어떨까 하는데 거기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 불을 떼는데 뭐 콕스라던가 여기 구멍탄 같은 원리로 떼면 그래도 불을 어느 동안 뭐 한두 시간 동안 사람이 자리를 비워도 걔가 그 열을 보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나무로 떼야 맞아요. 되니까 나무 장작이 아니고 까치나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막 타니까 열이 금방 올랐다가는 바깥에 누가 하고 당번이 없잖아요. 그 서대별로 불 때는 오늘은 1서대, 이번 목욕할 때는 2서대. 매일 불 때는 게 아니고 주에 한 번씩. 그렇죠. 그게 떼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면 여자가 180명 중에서 한 30명 정도가 근무 나가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1서대 30분, 2서대 30분, 3서대 이렇게 30분 동안에 다 해야 돼요. 그럼 30분 딱 끝나면 서대장이 문 열고 2서대 들어가겠습니다. 목욕 못해도 막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겨울 같은 때는 이렇게 여자들이 이거 10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저녁 점심 시간 있잖아요. 점심 시간에는 무조건 막 사관장이 나와서 막 이러잖아요. 잠잘 준비하기 전에 뭐 체크하잖아요. 출석 부르고 하니까 막 모여서 이럴 때는 겨울 같은 때는 여름엔 괜찮아요. 겨울 같은 때는 여자들이 찬물에다 하니까 찬물로 막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막 어떤 애들은 막 일당백 소리 치는 애들이 있고 발가벗고 막 뛰는 너무 차가우니까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자체로 열이 생기더라고요. 그 찬물을 자꾸 끼얹으니까 그다음 찬지 더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저녁 점검 뭐 하세요 이러잖아요. 뭐야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얼었잖아요. 그러면 빗지도 못하고 모자만 탁 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하 15도 되잖아요. 그럼 머리가 딱딱딱딱 소리 나는 거예요. 그 다 얼어가지고 여자들이 그러니까 손이 다 얼고 다 그 한 10분 동안 서 있잖아요. 그동안에 발이 너무 얼어가지고 발이 막 간지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10분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거 샤워하다가 거의 했는데 빨리 저녁 점심 시간 막 하잖아요. 그럼 사관장이 탁 서잖아요. 그러니까 막 달아나가서 서면 그냥 머리는 다 오는 거예요. 우리 진양 씨가 정말 그래도 행복한 군생활을 했는지 알았는데 또다시 이렇게 어렵게 군생활을 했던 이야기를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